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지검장 후임은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비판 성명을 냈던 고검장들은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검찰 인사의 의미 집중 분석합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군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경찰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해자가 근무했던 부대의 성범죄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내년 3월 대선 직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어 하반기에 최대 엿새까지 휴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여는 가운데 해수욕장에선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드론을 날려 발열 환자를 찾고 체온 스티커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피고인 신분인데도 물러나지 않은 최초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오히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여러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영전한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어찌 보면 예견됐었던 또 박범계 장관의 뜻대로 된 검찰 인사, 지금부터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첫 소식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났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검장으로 영전을 해 수사 업무도 계속 맡게 된 겁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특혜 의혹 재수사 여부 조사와 정진웅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 재판 업무를 맡은 곳입니다. 이 지검장은 서울지역검사 비위의 감찰 업무도 총괄합니다. 법무부는 분위기 쇄신과 개혁을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낙점됐습니다.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7년 후배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참모인 구자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승진해 맡게 됐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문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의 참모였습니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요직이 박범계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이나 핵심 참모들로 채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흔적은 더욱 확실히 지워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에도 수사 라인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윤 전 총장 징계를 반대했던 조남관 대검차장은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고 있는 일선청의 수장들도 잇따라 교체됐습니다. 이어서 이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사 발령으로 잇따라 좌천됐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수사 업무 복귀가 무산된 겁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일선지검장도 여럿 교체됐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 못하고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새로 맡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맞서 집단 성명을 냈던 고검장급 고위 간부들은 한직으로 자천됐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들에 대한 이른바 탄력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인사 적체가 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신임 총장 취임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차장은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 예고대로 이 대규모 인사가 있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평가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흔적 지우기 그리고 예상대로 진행된 인사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수사를 돕거나 참모로 보좌하며 호흡을 맞췄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이번 인사에서도 중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었거나 혹은 법무부 근무 이력이 있는 검사들 승진하거나 혹은 요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지금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관심을 받은 사람 단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죠. 맞습니다. 이 지검장은요, 사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이 중앙지검장 자리를 내놓거나 혹은 한직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맡게 되는 이 서울고검장, 사실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서울의 동서남부 검찰청 그리고 인근 지검까지 모두 8개 지검을 관할하는데요.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사람 바로 이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이자 핵심 참모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새 검찰국장은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의 대변인이었던 구자연 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이 서울고검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를 맡고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등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인사를 뜯어봤을 때 이 박범계 장관이 주요 보직에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전진 배치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정권 말기에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흔적 지우기다. 뭐 어느 정도입니까? 윤석열 사단을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에서 빠져라 혹은 다른 수사를 지휘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뒤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었던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 두 사람 모두 좌천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와는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각각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당한 것인데 한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인사발표 직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게 감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권력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자, 네. 살아있는 이 권력, 이 정권 관련 수사를 맡은 이 검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의 수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전지검에서 6개월 넘게 수사해서 이 배궁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기소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이번에 인천지검으로 가게 되면서 이 사건 처리가 지체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관심을 받은 게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부임 이후 첫 인사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제 박범계 장관과 좀 이견을 보였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왔는데 네. 어떻게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김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족할 수 없는 인사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충돌도 있었나요? 시간이 저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총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죠.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김 총장은 인사 관련 견해 차이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 박 장관은 이 김 총장 의견은 참고할 뿐이고 결정권은 이 자신에게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두 사람 어제 오후에는 2시간 동안 논의를 한 이후에 이 깜짝 추가 회동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루어졌던 이 추가 회동 같은 경우 두 사람의 핵심 참모들에게도 뒤늦게 알려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의실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눴다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는 최대한 취하면서도 인사는 대부분 계획대로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중사 사건. 그동안 숨겨졌던 추악한 과거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성추행, 그리고 이어진 은폐와 회유, 늑장 조사. 오늘 공군 총지휘관인 공군 참모총장이 군복을 벗었고 해당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공군부 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습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모 중사가 회식 뒤 차량에서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9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13일 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일 밤 사건은 다음 달 7일에야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일주일이 더 지나 보고를 받았고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가 숨지고 나서야 보고받았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군의 수사권 독립을 성폭력 사건은 인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43일 만에 보고받은 이 총장은 사실상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건이 벌어진 20전투 비행단에는 성범죄 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이 중사가 숨지기 직전 근무하며 관심병사 취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5특수임무 비행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검찰은 직속 상관들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 축소와 늑장보고 의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서야,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이제 진상이 드러나고 있죠. 저희 취재진을 만난 유가족들은 지금도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3년 전 이 부대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권갑구 기자가 이어갑니다. 오늘로써 장례를 치르지 못한 지 벌써 14일째. 대통령의 지시가 강화되고 공군 참모총장이 그만뒀다고 해서 떠나간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 시간마다 그 시간을 계속 보냈어. 지금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절규합니다. 지금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 있어요. 이 중사가 근무하던 부대에선 3년 전 대대장이 여성 중위의 손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취업 제한 명령 2년 선고를 받고 제적됐지만 예방책은 전무했습니다. 유가족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막지 못한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3년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작동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이중사를 강제추행한 핵심 가해자 장중사, 추행이 시작이 된 회식 자리에 불러내고 무마하려 했던 노상사, 사건 무마는 물론 성추행까지 했다고 유족 측이 주장한 노준위, 그리고 1년 전 이중사를 성추행했다며 고소당한 파견부대 부사관 A씨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군대의 폐쇄적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군 검찰단은 보직 해임된 노준위와 노상사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가 논란이죠. 이 택시기사는 당시에 이 폭행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니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은 뭘까요? 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동원까지 검토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서초경찰서 수사관. 이후 머리를 감싸며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경찰서 내부 CCTV에 담겼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택시기사와 수사관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수사관이 영상을 보더니 이걸 다시 조사해야 하나라며 혼잣말을 하고는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반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택시기사가 갖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못 본 걸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그랬다면 영상을 안 보여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초서 내부 CCTV에는 음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의 보고라인인 형사팀장, 형사과장, 서초서장도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관이 영상을 본 뒤 윗선에 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용입니다. 민주당이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과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금, 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까지 이 세 가지를 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한꺼번에 풀겠다는 건데요. 30조 원 규모입니다. 야당은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 지원금에 향후 발생할 손실 보상까지 8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이른바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푼다는 계획입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려면 최대한 빨리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 정도로 개인별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가 큰 업종 소상공인에겐 선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전국민 지원금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향후 발생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민 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해선 더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올해 남은 달력 보고 한숨 나온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 추석을 빼면 올해 평일에 쉬는 빨간 날 하루도 없습니다. 모두 주말과 겹쳐 있어서인데요.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정치권에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많으면 엿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달력을 보면 평일 빨간 날이 없습니다. 추석을 빼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주말이나 휴일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야가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국내 경기도 좋아집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중에 쉬게 하는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는데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공휴일을 추가하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야 법안은 대략 4개 정도입니다. 법안이 통과돼 주말과 겹치는 4개 공휴일이 모두 대체 공휴일이 되고 노인의 날, 순국 선열의 날이 공휴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하반기 주중 공휴일은 최대 6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인데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들은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내년 3월 대선 직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절 직후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비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내년 대선 직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비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지 않다면서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해 사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친문 핵심 인사도 정권 교체 과도기에 단행하는 게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임기 중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 시점이 대선 이후인 건 대선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권이 바뀔 때 사면됐습니다. 김 대통령이 먼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당선자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국을 돌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은 마지막으로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고향이 있는 곳이라 후보들은 다들 윤 전 총장을 언급했는데요. 그럼 충청 도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민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충청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무조건 윤석열이 여기들 많이 무조건 찍지. 무조건 찍어. 여기는 이거 가게 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근데 좀 강하게 그렇게 그 양반 하는 그 성격대로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충청도 대협 때 여태까지 대통령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김정필 씨가 한 번 나와서 뭐 그거 되지도 안 하고 이 양반도 나와서 질라는지 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 명이 지금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경선 해봐야죠. 이곳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 비율은 전체의 10% 남짓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저마다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앞세우며 충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저 나경원 네거티브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확 한 칼에 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충청 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윤 전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어떤 대선 주자에 대한 선호도 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윤 전 총장 등의 영입에 장애물이 없도록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며 탄핵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하자 민주당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대선 경선 연기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국민의힘보다 빨리 경선을 끝내면 흥행면에서 또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 주자 중 이재명 경기지사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선두죠. 간단치 않은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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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경우 경선 흥행에 맞불을 놔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직까지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킬 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초선 의원들도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해진 경선 일정을 지키지 않은 쪽이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경선을 하면 흥행 측면에서 야권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세균 전 총리 측은 당 지도부가 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이광재 의원은 경선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대선 기획단을 만들어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손가락 3개 3%라는 뜻입니까?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얻은 지지율입니다. 이제 대통령감으로 꼽히는 건가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셈인데요. 20%를 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5%를 얻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준석 후보가 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40세 미만이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죠. 네, 1985년생, 올해 36살이죠.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도 출마 자격이 안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후보군을 정해놓고 묻는 객관식 질문이 아니라 생각나는 이름을 대라고 한 주관식이어서 이 후보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권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군요. 네, 30대 지지율만 떼어서 보면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5%를 기록했는데요. 한국갤럽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을 선두로 통과해 집중 조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저 조사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건요. 이 후보가 이 유승민계라고 계속 공격을 받아왔는데 네. 정작 유승민 전 의원은 이름이 없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이라 제외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 같은 친구가 젊은 사람이 국회에 와서 정말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고 저는 한국의 정치가 이제부터 정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만 보면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청출어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받아쓰기 무슨 내용일까요? 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했는데요. 국정원에는 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사훈 같은 건데요. 국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만든 원훈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그렇게 내용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새로운 원훈은 이미 3년 전 예고됐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본령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3년 전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정치 거리두기가 최고의 국정원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말을 그대로 원훈으로 사용하는 게 정치 거리두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훈이 정권마다 바뀌는 겁니까? 네, 이번이 5번째 원훈인데요.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초대 국정원장이 지은 일대 원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37년간 쓰였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2대 원훈인 정보는 국력이다가 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든 3대 원훈이 8년 만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든 4대 원훈은 5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CIA도 이렇게 정권마다 바꾸나요? CIA의 공식 모토는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인데요. 194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정권마다 원훈이 바뀐다는 건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에 따라 원훈이 바뀌는 국정원이 아니길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정보에 정치는 없다.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올해 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백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남는 백신 8천만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 중 우리에게 추가로 백신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 지원하기로 한 8천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일부 목적지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2,500만 회분이 대상이고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1,900만 회분은 코백스를 통해 아프리카와 브라질, 네팔 등으로 보내집니다. 나머지 600만 회분은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접국인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함께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공급하는 얀센 100만 회분으로 추가 지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이 언급한 백신은 내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신 분배의 공평성을 강조한 미국은 백신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가 아닌 한국을 직접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bout the protection of American forces and the forces who serve alongside American forces, the Korean troops who are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in that country. 미군 보호라는 명분 속에 백신 물량이 이번에 한국을 향했지만 더 이상 마땅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국 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에 대해서 여름방학 중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고3 학생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만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철이 걱정입니다. 당장 전국 해수욕장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는데요. 드론과 로봇이 방역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 위에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한 대형 드론이 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 사이에서 체온이 높은 발열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체온을 측정해 발열 환자를 찾습니다. 특정 인원이 온도가 높게 설정이 되면 드론의 각도를 고도를 낮춰서 그 박스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온도를 측정을 2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발열 환자로 의심이 되면 해수욕장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해수욕장을 순찰하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어긴 피서객에게 경고 방송을 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쾌적하고 안심 해변 운영에 역점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은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발열 체크 후 손목 밴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과 함께 일부 해수욕장엔 몸에 부착해 자동으로 체온 변화를 알려주는 체온 스티커도 도입됩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정도를 색깔로 알려주는 온라인 신호등은 올해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대되고 예약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사전 예약제도 전국 50개 해수욕장에서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마음은 벌써 피서지로 향하고 있나 봅니다. 여름 휴가 때 입을 수영복을 사고 마스크를 벗을 생각에 색조 화장품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맞고 상황이 좋아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작년에 스페인 여행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올해는 꼭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쉐딩이나 블러셔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바람도 함께 불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알록달록 수영복을 고르며 여름 준비에 나섭니다.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야외 활동에 대한 기대감에 이런 수영복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대형 백화점에서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수영복 매출이 지난해보다 66%나 늘었습니다.
때마침 세일 기간이 겹친 화장품 매장.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마스카라에 립스틱까지 구입하려는 손님들로 꽤 붐빕니다. 이제 백신도 맞고 있고 좀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화장도 더 하고 싶어서 볼터치도 사고 리프레시 하러 왔어요. 특히 그간 바를 수 없었던 립스틱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입해봅니다. 한 온라인 매장에서는 지난 5월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팔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소비 심리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DNA 검사에서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단발머리 여성. 3살녀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김모 씨입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고 키가 80cm도 안 돼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구조를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김 씨가 범행을 뉘우치기보단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에선 김 씨가 아이를 방치했을 당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김 씨는 마들렌빵 10개와 우유 4통, 죽 1개를 아이에게 주고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바로 아래층에 부모가 살고 있는데도 아이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DNA 검사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의 재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석 씨는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한다면서도 출산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석 씨가 출산한 뒤 숨진 아이와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역 향후회관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난투극이 벌어진 건데요. 무슨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자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이 탁자로 다가와 대화하는가 싶더니 앉아있던 남성 2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양복 입은 남성은 소파와 탁자를 밟고 올라가 셔츠 차린 남성을 마구 때립니다. 겉옷과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대결 자세까지 취합니다. 다른 남성도 가세해 소파에 몰아붙이고 2대1로 공격합니다. 셔츠 차린 남성은 향후회 임원으로 전직 회장인 2 남성이 현재 회장을 몰아내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회장을 시켜서 지금 바로 상황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직 회장은 폭행을 부인합니다. 치고받고는 안 했고요. 폭행이 아니라 밀치고 밀리고 뭐 이런 거지 뭐. 다른 남성은 향후회 봉사자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촬영하지 마. 그랬습니다. 너무 오해스럽고 너무 무섭고.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뺨한테 맞았어요. 받은 사람 맞았다 하지 안 맞는 것을 여자하고 그렇게 입술을 맞았어요. 경찰은 향후회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보고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길을 가다 주인 없는 돈 뭉치를 발견하면 어떨까요? 지하철 역 앞에 떨어져 있던 돈 봉투를 발견한 시민들은 바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을 쓴 2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젖은 손으로 은행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내밉니다. 봉투에 든 건 돈뭉치였습니다. 60대 남성 2명이 물레역 5번 출구 앞에서 봉투를 주워 곧장 지구대를 찾아온 겁니다. 돈뭉치가 발견된 지하철역 출구입니다. 남성들은 이곳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급하게 빨리 얼른 가지고 오셨던 느낌으로 바닥에 종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그냥 주워 오시는 걸 보고 되게 아직도 세상이 많이 따뜻하긴 하구나. 젖은 돈뭉치를 받아든 경찰은 지구대 의자에 신문지를 깔더니 지폐를 하나씩 널어 말립니다. 돈을 젖은 상태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신문지 깔고 돈을 매수도 세알이 봐야 되고 해서 말라가지고 20분 넘게 세어보니 5만원권 58장과 만원권 199장, 모두 3,099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실물 관리 홈페이지에 습득물을 공지하고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천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분실물을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깁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수면유도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이 피부질환 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게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벌금 5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끝을 볼 때까지 우리 사회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끝장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순서입니다. 이 CCTV 수술실 설치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소송 때 CCTV가 유일한 증거라며 수술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그러면 그러잖아도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료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빈대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우자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우선 집도의가 소송과 분쟁을 의식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과감한 처치나 적극적 치료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매뉴얼대로만 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수술을 해서 얻는 수익인 수술 행위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외과 계열 의사가 늘 부족한데 CCTV 설치로 의료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의사들은 수술을 기피하고 환자들도 수술받기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나 영국의 공공의료 제도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 간단한 수술 치료를 위해서 6개월, 1년 기다리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온다는 거죠. 또 수술실 전체를 비추는 CCTV 한 대로는 의료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CCTV 무용론도 나옵니다.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그 환자를 둘러싸게 되면 실제로 수술하는 부위는 CCTV만으로는 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인식 등으로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CCTV를 수술실 안에 달 건지 입구에 달 건지 계속 안 달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입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을 6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3건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술실 CCTV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환자단체와 의사협회 사이에 끼어 세부 사안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당초에 법안에 서명했던 의원들조차도 철회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요구를 하고 또 의료진이 동의를 하면 이게 그렇게 CCTV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율적인 방법이 어떻겠는가. CCTV를 수술실 어디에 설치할지, 어느 규모의 병원까지 설치할지, 의료진 동의를 받을지 말지 등이 남은 핵심 쟁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입구 설치만 의무화하고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이 지금까지 성역이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CCTV 설치법을 요구를 한 건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절충점을 찾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뜨거웠던 오늘 거리엔 아지랑이가 피어났습니다. 이젠 날씨의 변덕도 낯설지 않은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수원 26도로 수도권엔 큰 더위 없겠지만 강릉 29도, 광주 28도, 대구와 포항은 30도까지 훌쩍 오르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내일 식중독 지수가 경고, 위험 단계까지 예상되니까요. 음식 조리와 보관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서 산책을 하시더라도 자외선이 덜한 오전이나 저녁 시간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예외 없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오후엔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오전에 충청과 호남, 오후엔 영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산화한 김태석 원사. 당시 8살이었던 그의 딸이 늠름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함정 장교가 되겠다며 올해 군사안보학과에 입학했고 해군 예비장교 후보생 1차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아버지 뜻을 이어서 나도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켜야겠다. 후회 안 하고? 네. 뻥 뚫린 철책, 성추행과 부실급식 사고 등 군의 순환 시대인데요. 김태석 원사 부녀의 선택이 헛되지 않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이 되기 위해 이번엔 반드시 환골탈퇴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김혜나 씨 동기들이 올해 서해 수호의 날에 부른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여인선 앵커의 휴가로 오늘 하루 제가 대신 진행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